규격에 대한 이야기, 더불어서 HD, UHD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좀 했었는데, 그 부분 내가 정리해 놓은 걸 따로 나중에 줄 테니까 그걸 좀 보고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고. 네. 오늘은 일단 지난주 끄트머리의 스위처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잠깐 시작을 하고 많이 깊게 못 들어가고 끝냈어요.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스위처는 저 기계실 안에 본체가 있고, 여기는 컨트롤 판넬, 여기에는 영상 신호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얘는 본체하고 요즘 나오는 스위처들은 다 랜 케이블로 연결이 돼서 여기 누르는 버튼들에 대한 데이터만 넘어가서 실제 작동은 다 본체가 하는 거고, 리모트 컨트롤러예요 이거는. 그리고 얘는 내가 뭐라 그랬죠? 김태희 씨 기억나요? 네. 이거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 이거요? 보조. 이거 이름이 뭐 메이커마다 다르게 부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어권 나라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메뉴 GUI라고 합니다. 메뉴 GUI는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를 약자로 이니셜로 얘네들은 그 대문자로 쓰고, 읽을 때 그냥 GUI라고 읽어요. GUI 자체를 발음 나름대로 읽어서 GUI라고 읽어서 메뉴 GUI라고 부릅니다. 스위처는 OS가 3개가 있어요. 메인프레임에 얘 안 켜고 메인프레임만 켜도 작동을 하고 있어요. 메인프레임 우리가 컨트롤을 할 게 없어서 그렇지. 메인프레임에도 OS가 있고, 이 컨트롤 판넬도 자체에 또 그 OS가 있어서 이 자체도 컨트롤부가 따로 있습니다. 이 버튼 하는 걸 다 데이터로 변환해 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는 그 CPU도 따로 있고, 어쨌든 이 안에도 OS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얘도 OS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메이커의 스위처 메이커들은 메인프레임하고 판넬의 OS는 특화된 OS를 써요. 자기 역할에 가장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이름도 처음 들어본 그런 OS를 쓰고, 근데 USB 있으면 USB 가지고 뭐 동영상이나 스틸 화면이나 여기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내가 저장했던 파일들, 이 스냅샷 같은 거 저장한 거를 뭐 USB로 옮기기도 하고 하려면은 윈도우를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얘는 윈도우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소니 거가 윈도우인지 아닌지 내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각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다 네트워크로 랜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상호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이 스위처는 4ME 스위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4M인지 2M인지, 이 2M이 3M이네 보니까. 이건 3M인데, 스위처를 가만 보면은 똑같이 생긴 게 3단이 있어요. 여기 요 위에 건 다릅니다. 보면은 큰 버튼 2줄 있고 작은 버튼 2줄 있고, 이거 똑같죠 이렇게. 얘는 큰 버튼 2줄 있고 작은 버튼은 1줄밖에 없고, 이 LED 판도 이거는 밑에 하나씩 있고, 얘는 위아래로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요거는 기능이 좀 다른 거고, 요 아래 거 3개는 100%는 아니지만 95% 이상 동일한 기능들로 똑같은 거가 3개 있습니다. 똑같은 거가 3개 있는 거는 우리가 확장 사용을 할 때 다양한 변화에 쉽게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고, 이 M이 이걸 보고 하나, 이거 M이라고 그래요. 여기 M에 써있죠. M/E, 여기는 PNP라고 써있는데, 이 약자의 뜻은, 이거는 PGM 프리셋입니다. 빨간 버튼은 현재 PGM이고 밑에 거는 프리셋이에요. 페이더를 제끼면 카드? 이거 어딨어? 백그라운드가 있구나. 이게 페이더를 제끼면 PGM과 프리셋이 서로 플립플랍 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죠. 그런 식으로 현재 나가고 있는 PGM 프리셋 단위라는 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스위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PGM이라고 하고 PP 단위라고 하고, 나머지는 ME 단위라고 하는데, ME의 뜻은 믹스드 이펙트예요.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한 단위예요. 여기는 이 ME가 많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뉴스를 하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화면 조금 전에 나왔던 분할 화면을 구성하는 거 하나, 또 다른 거 어떤 거를 구성하는 거 하나, 또 어떤 거를 구성하는 거 하나,
프로그램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화면의 구성이 정형화된 구성 자체가 복수가 있을 때 각각 하나를 그때그때 생방송에서 만들어가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를 불러 쓰는데, 불러 쓰는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파일을 저장해서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에미단에 만들어 놓고 그 에미단을 불러서 쓰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게 에미단에 있는 거를 불러 쓰는 거예요. 컴퓨터로 치면은 얘네들은 램에 올려놓은 거고, 파일은 하드에 있는 거야. 이건 내가 쓰려면 사실 램에 올려서 써야 되죠. 이럴 때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하나하나를 에미단 하나하나의 구성품을 스테이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메이커는, 모든 메이커가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메이커는 스테이지라고 표현해요. 내가 어떤 공연을 할 때 1막 2장, 2막 2장, 뭐 무대가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사실은 무대 옆에 보조로 준비되어 있는 무대가 있고, 얘가 빠져나가면 다음 무대 갖고 와서 공연하는 거를 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알 거고,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연극이나 오페라 같은 경우에, 오페라나 어떤 무대 공연은 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의 세트만 가지고 전체를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세트가 바뀔 때마다 옆에 있는 스테이지를 끌고 오고, 이 스테이지에 나가고, 또 하는 동안에 다음 스테이지가 무대 뒤에서 준비하고 있고, 얘가 나가면은 막 내리면 얘 나가고 다음 스테이지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 전환을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스테이지, 준비된 A 스테이지, 준비된 B 스테이지, 스테이지끼리 왔다 갔다 마치 연극에서 무대 세팅이 바뀌듯이 이것도 그렇게 바뀔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씁니다. 아주 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가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스테이지는 많지 않지만 스테이지가 복잡해서 에미 하나로 다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에미 두 개를 또 묶어서 하나의 스테이지로 구성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스위처는 3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M이는 하나 둘밖에 없어요. PP단도 하나의 M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M이 3개라고 이야기를 해서 3M이 스위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많기 때문에 더 다양한 구성의 프로그램에 더 쉽게 대응할 수가 있지만, 보는 것처럼 이게 많으면 이게 점점 넓어져야 돼. 깊어져야 돼. 깊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이 깊어지면 손이 안 닿아요. 그러면 일어서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스위처 중에 가장 큰 거는 4M 스위처가 가장 큽니다. 판넬은 4M가 가장 크고, 요 4M인 경우에 이제 똑같은 게 하나 더 있고, 이런 경우에 이건 이제 옥스단인데, 옥스단은 따로 떼서 이 앞에다 붙이던가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막 여기서 세울 수도 있고 앞에다 붙일 수도 있고, 4M 이상 되는 판넬을 가진 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5M, 6M, 7M을 쓰고 싶다. 그럼 이 M 자체에 시프트 키 같은 역할을 해서 이걸 ME2로 썼다가 ME4로 썼다가, 뭐 이걸 ME1으로 썼다가 ME6로 썼다가, 이런 식으로 절체해서 쓸 수 있게끔 하고, 현재 나와 있는 스위처 중에서 가장 많은 ME를 지원하는 게 9M, 물론 피지컬 ME 9M를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이 스위처도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또 이 ME 하나를 또 분리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ME 하나를 ME 두 개로 쓸 수 있어. 그럼 18M까지 쓸 수 있거나 16M까지 쓸 수 있는 스위처들이 있습니다. 이 스위처도 분명히 ME 스플릿 기능이 있을 텐데, 2부조에 있는 건 없을 거고, 1부조에 있는 이거는 아마 ME 스플릿 기능이 있을 거예요. ME 스플릿 기능이 생기면은, 키어가 만약에 여기 지금 4개씩 있으면은 ME 하나당 키가 두 개씩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기능을 반 잘라서 로지컬로 ME를 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3M이니까 6M처럼 만들어 놓고 스테이지 6개를 만들어서 그때 불러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키어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ME 스플릿에 적당하지는 않아요. ME 스플릿이 되려면은 키어가 최소 6개 정도는 있어야, 스플릿 했을 때 ME 하나당 키어가 3개 정도 있어서 어느 정도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ME 스플릿을 해야 효용이 있지, 이 키어가 4개밖에 없으면 스플릿 하면 ME 하나당 키어가 2개다. 그러면 PIP를 하고 자막 하나 띄우면 끝이면은 더 이상 변형을 줄 수 없고, 내가 요구하는 걸 할 수 없으면 결국은 ME 스플릿을 못 쓰기 때문에
에미가 좀 키가 좀 더 숫자가 더 있어야 에미 스플릿 하기에 용이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지난주에 이야기한 거에 어느 정도 내가 마무리를 해서 복습을 한 거고, 오늘은 스위처 기본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스위처의 정식 명칭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있었던 사람이 별로 없구나. 스위처하고 오디오 믹서하고 정식 명칭은 둘 다 오디오 믹서는 AMU, 스위처는 VMU라는 게 정식 명칭입니다. VMU는 비디오 믹싱 유닛이에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오디오 믹서는 오디오 믹싱 유닛이기 때문에 AMU고, 스위처는 비디오 믹싱 유닛이기 때문에 VMU입니다. 하는 역할이 같잖아요. 얘는 비디오에 대한 거를 총괄해서 믹싱하고 합성하고, 오디오는 오디오 전체에 대한 총괄을 하면서 당연히 믹싱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도 주고 하는 역할이 비디오고 오디오인 것 뿐인 거지, 방송이라는 이거 테두리 안에서 하는 역할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VMU, AMU. 이 VMU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어떤 스위처든, 스위처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소니 거든 아베카스 거든 아니면 스네레인 루커스 거든 그라스펠 거든 상관없이, 포웨이 거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스위처라는 게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카메라 1컷, 2컷, 3컷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모든 스위처는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기본적으로 버튼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버튼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대부분 메이커가 공통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게 아래에 있는 두 줄. 아래에 있는 두 줄이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두 줄보다 크기가 좀 큽니다, 버튼이. 이 버튼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카메라 1컷, 2컷, 3컷, 인풋 소스를 내가 선택해서 스위칭하는 역할을 해요. 마치 오디오에서는 페이더 올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거는 오디오 페이더는 2개고 3개고 4개고 동시에 올릴 수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아주 베이직 기능에서는 하나밖에 선택이 아니고, 넘어가는 동안에만 2개. 이 넘어가는 동안에 2개, 빨간불이 2개가 다 들어오죠. 빨간불 들어오는 거 보고 하이탈리라 그럽니다. 빨간불이 아닌 나머지를 가지고 로우탈리라 그래요. 하이탈리는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동안에는 2개가 다 방송이 나가고 있죠. 화면에 2개가 섞여서 나오고 있죠. 오디오에는 다른 식으로 뭐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비디오에서는, 스위치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램프 색깔로 모든 스위처가 빨간색 램프는 현재 방송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ME2로 해서 하면 ME2가 방송에 나가고 있다는 거고, ME2의 이 버튼이 방송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ME2에서 ME1을 또 선택해서 하면은 여기가 방송에 나가고 있다는 거고, ME2도 쓰고 있고 ME1도 쓰고 있고 ME1은 이걸 쓰고 있으니까 이 안에 뭐라도 만지면은 방송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서 얘는 이건 빨간불이 없죠? 그럼 이거는 뭘 만져도 방송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빨간불 들어와 있는 단은 만지면 바로 방송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이렇게 카메라 커팅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 또 한 가지가, 베이직 기능이 또 한 가지가 이 2개를 섞는 겁니다. 믹싱. 또 한 가지는 믹싱을 할 때 조금처럼 섞는 디졸브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와이퍼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화면을 와이퍼라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그 모양대로 화면 A에서 화면 B로 화면 전환을 하는 방식을 와이프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컷과 믹스와 와이프가 메이커 불문, 크기 불문, 모든 스위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기본 기능이에요. 이 기본 기능이 조금 메이커별로 확장돼서 조금 추가 기능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소니만이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 중에 하나가, 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합시다.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 그런 게 두 세 가지가 기본 기능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능이 지금 키 아무거나 하나만 꺼내줄래요?
자막 아무거나 하나만. 자막이요. 자막으로 꺼내줄래? 지금 넥스트에 있는 거 그냥 보내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좀 기다려. 아 그러면 그냥 놔두세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내가 이거 좀 세팅 바꿔도 괜찮죠? 키 1, 2 빼고는 만지셔도 돼요. 키 1, 2 빼고? PGM 키 1, 2만 고정돼 있거든요. 오케이 그럼 키 3로 내가 바꿉시다. 저기 서버 원이지. 서버 원. 뭐야? 지금 하단 CG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있어요? 네. 키 1을 지금 이제 이 화면에 이 자막을 얹은 거를 우리가 키잉이라고, 키라고 하는 거에 키를 동사로 보고 ing를 붙여서 키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사실은 없어요. 키를 뽑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키를 얹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표현은 애매합니다. 이 슈퍼 임포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 슈퍼 임포즈의 앞단어만 따서 슈퍼라는 말만 따가지고 우리 옛날 선배들, 나한테도 선배들 되는 지금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자막 얹을 때 슈퍼 인, 슈퍼 아웃이라고 콜을 합니다. 그 이유가 슈퍼 임포즈의 슈퍼만 따서 쓰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얹는 거를 키라고 하는데, 이 키가 스위처 기능 중에서 어느 스위처나 있는 가장 베이직 기능이면서 스위처를 쓸 때 기본적으로 카메라 1카, 2카, 3카 하는 이거 말고 이거 이외에 가장 많이 쓰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방송은 자막 없는 방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막을 얹으려면은 이 키의 기능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키에 대한 거는 좀 얘기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요 정도까지가 스위처의 기본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기본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스위처가 크든 작든 비싼 거든 싼 거든 메이커가 어떤 거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이야기한 기능은 다 있습니다. 이 기능이 없는 스위처는 없어요. 커팅 할 수 있고, 믹스 할 수 있고, 와이프 할 수 있고, 키 얹을 수 있는 기능은 어떤 기능이, 어떤 스위처든지 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위처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메이커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한 개가 있을 수 있고, 두 개가 있을 수 있고 하는 기능들이, 그런 기능들을 뭐 특수 기능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사실은 특수라는 표현을 쓴다면은 조금 기능 자체가 좀 특별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좀 광의로 넓혀서 이야기하면은 그런 개수에까지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위처의 특수 기능은 프레임 메모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어요. 우리도 많이 쓰죠. 우리도 방송하면서 프레임 메모리 기능을 많이 씁니다.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이라고, 방송에서 쓰는 프레임은 화면 하나의 온전한 구성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 프레임을 메모리하는 게 프레임 기능이에요. 그럼 단어 자체가 뜻하는 것처럼 프레임은 낱장 영상 한 장 한 장을 세이브하는 기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출발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은 이게 발전해서 동영상도 저장을 해서 불러다 씁니다. 우리도 화면 전환할 때 그 메모리되어 있는 몇 초짜리 영상을 불러서 화면 전환으로 쓰는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이 동영상을 저장해서 쓸 수도 있고, 그때는 이름을 프레임 메모리라고 쓰지 않고 다른 뭐 클립 메모리라고 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뭐 메이커마다 좀 다른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 출발은 프레임 메모리예요. 프레임 메모리라는 기능은 옵션 기능이기 때문에 크기와 상관없이 그 스위처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위처가 있고 제공하지 않는 스위처가 있고, 제공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내가 몇 장을 꺼내서 쓸 수 있느냐, 저장은 한꺼번에 내가 동시에 몇 장까지 저장을 해놓고 쓸 수 있냐, 1000장 저장을 해서 그 중에 한꺼번에 4개를 동시에 꺼내놓고 쓸 수 있다.
8개를 꺼내놓고 쓸 수 있다. 이건 다 메이커별로 스위처 기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프레임 메모리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냅샷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스냅샷이라는 기능은 스냅샷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을 딱 찍어 놓는 겁니다. 현재 세팅된 거를 사진을 찍어요. 우리가 뭔가 뭐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분해해서 재조립할 때 분해하기 전에 사진 딱 찍어서 재조립할 때 그거 보고서 명확하게 위치 맞춰서 하는 것, 그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스냅샷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세팅 내가 해놓은 거를 그대로 저장해서 하나도 다름없이 그대로 다시 불러낼 수 있는 기능이 스냅샷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스냅샷이라는 기능도, 이건 오디오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오디오에서 어떤 믹스는 스냅샷이라고 그 기능이 동일한 명칭으로 있습니다. 비디오도 스냅샷이라는 명칭으로 다 이해는 되지만, 스냅샷이라는 명칭을 쓰는 회사도 있고 메이커도 있고, 또 다른 용어를 쓰는 메이커도 있습니다. 소니는 아마 스냅샷이라는 명칭을 쓸 텐데, 그라스밸리라는 회사는 EMM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또 다른 회사는 또 다른 명칭을 쓸 수도 있죠. 명칭을 뭘로 쓰던 스위처에 현재 세팅되어 있는 값을 저장해서 그대로 다시 불러 들을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것은 동일한 내용인 거고, 저장하는 방법과 불러들이는 방법이 메이커별로 대동소이합니다. 별 차이 없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큰 혼란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V라는 게 있는데, 소니는 DM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건 소니에서 쓰는 말인 거고, 그 대표 명사로 쓴다면 DVE가 맞는 표현이고, DVE는 디지털 비디오 이펙터예요. 비주얼 이펙터기인데, 옛날에는 이펙터기가 별도로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발전을 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스위치 안에 같이 집어넣었어요. 스위치 안에 집어넣어서 물리적으로 메인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프레임은 옆에 같이 따로 떨어져서 있지만 네트워킹 하나처럼 이제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DV를 인터널 DV 또 익스터널 DV라고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DV라는 거는 역할이 화면을 줄이고 늘리고 회전을 하고 반전을 하고 이 페이지턴 같은 거를 하고 물결 무늬 같은 거를 만들어내고 뭐 여러 가지 화면에 줄 수 있는 효과를 다 DV로 주는 건데, 그 DV를 인터널이라고 표현하면은 마치 뭐라 그래야 되나, 인터널이라고 하면은 프라이머리 소스처럼 활용하지 않고, 프라이머리 소스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스위처 본체에 BNC 커넥터로 연결을 해서 외부에서 신호를 받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처럼 쓰지 않고 스위처 자체에 있는 하나의 기능처럼 쓰는 게 인터널 DV인 거고, 만들기는 똑같이 만들어도 익스터널 DV라고 하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DV라고 해야만, 그런 기능을 가지면 내가 여기서 커팅을 할 수가 있어요. DV 컷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널 DV라고 하면은 그 DV를 프라이머리 소스처럼 카메라 1컷, 2컷, 3컷 하다가 DV 컷을 못해요. 그건 단지 이 안에 기능이기 때문에 키하고 같이 얹어서 키하고 병행을 해서 키 1에다가 DV 효과를 넣어서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만 쓸 수 있지, 그 프라이머리 소스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인터널 DV인 거고, 익스터널 DV는 프라이머리 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설명을 막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끊고 다시 질문을 하세요. 다시 다시 보충 설명을 할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기능이 매크로라는 기능입니다. 매크로라는 말은 컴퓨터로 작업하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에서, 개별 어플리케이션에서 다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한글 워드 프로세서, 아레아 한글이라든가 MS 워드라든가 아니면 엑셀이라든가 모든 거에 매크로 기능이 다 있고, 또는 게임에도 매크로 기능이 있죠. 그 매크로는 어떤 일련의 시퀀스를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스위처에서의 매크로 기능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카메라 3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카메라 1으로 커팅을 한 다음에 키 1을 인을 하고 지금 아웃을 하고 다시 카메라 3를 다시 커팅을 한 다음에 키를 다시 넣는다. 이걸 내가 반복해서 하고 싶다. 그럼 요거를 내가 지금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시퀀스로 저장을 해서 그 특정 버튼에 그걸 할당을 하면은 그 버튼을 누르면 마치 내가 이걸 누른 것처럼 그대로 작동이 되게끔 하는 게 매크로예요. 매크로는 언제 가장 많이 쓰냐면 화면 전환할 때 가장 많이 씁니다. 화면 전환하는 거는 A에서 B로 화면이 넘어갈 때 이게 블랙이 뭐야? 카메라 원이 꺼져 있어. 이게 땡겨줘. A에서 B로 화면이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요 순간에 CG가 하나 딱 나와서 CG가 화면을 다 채웠을 때 잽싸게 넘어간 다음에 꽉 채운 CG가 빠져나가면은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 있으면 좋겠다. 이때 할 때 중요한 거는 타이밍을 맞춰야 되거든요. CG가 불러 나와서 화면이 꽉 차질 때까지가 10프레임 걸리고 화면 차진 상태에서 3초 동안 유지를 하고 있으면 3초 안에 잽싸게 화면을 넘겨놓고 다시 빠져나가고 이렇게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이 박자를 맞춰가지고 키프레임을 짜서 그 시퀀스를 짜서 작동되게 해야 되는 건데 매크로는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화면 전환의 매크로를 가장 많이 쓰고 매크로를 가장 많이 쓰는 장르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가 슬로우 비디오 볼 때 골 넣으면 골 장면 다시 볼 때 당구 같은 경우에는 한 분 뭐 좋은 샷 나오면은 그 뒤에 꼭 한 번 더 보여주죠. 그때 이런 화면 전환을 씁니다. 이런 기능들이 특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은 스위처가 클수록 비쌀수록 또는 이 메이커가 좀 뭐 이게 고품질을 만들어내는 메이커일수록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 다 있고 플러스 알파의 기능이 더 있을 수가 있고 스위처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기능 중에 뭐는 빠지고 결국 기본 기능밖에 없는 스위처도 있고 그런 그 스위처의 폭은 그렇게 다양합니다. 이 스위처는 우리가 이제 에머전시용으로 많이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작은 스위처예요. 스위처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스위처입니다. 이 스위처도 프레임 메모리가 아마 있을 거예요. 프레임 메모리를 차지하는 물리적인 크기가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 것들은 대부분 다 프레임 메모리 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어는 이 정도 스위처면은 키어가 2개 내지는 3개, 아주 많으면 4개, 보통 2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 일반적이었었고, 에미는 이제 이거는 하나밖에 없고, 1에미 스위처는 보고, 이거는 3에미 스위처는 보고, 이건 키도 에미 하나당 키어 4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 12개의 키어가 있고, 그 이외의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도가 나간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다시 기본 기능으로 돌아와서 스위처에 믹스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기본 기능으로 믹스가 있다고 했는데 이 믹스는 화면 A에서 화면 B로 넘어가는 동안에 화면 A와 B가 섞여져 있는 구간이 있는 기능이 믹스입니다. 물론 이것도 섞여져 있는 게 있죠. 섞였다는 거는 A와 B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그걸 가지고 섞였다고 표현을 한다면은 이것도 믹스지만 그렇게 저렇게 구역을 갖지 않고 화면 전체가 A에서 B로 섞이는 현상을 이런 기능을 보고 믹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스위처에서는 믹스라고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걸 믹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디졸브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A에서 B로 할 때 카스로 가다가 요번엔 디졸브로 갑니다. 그럼 디졸브라는 콜과 함께 이 믹스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일반적이죠. 이 믹스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A에서 B로 넘어가는 때 섞이는 구간이 있는데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A가 있으면 A가 어느 정도 혼자 가다가 B하고 섞이는 구간에서 A는 리니어하게 줄어들고 A가 B는 0에서부터 올라와서 온전한 B, A가 다 없어지는 구간에 B는 100%가 됩니다. 이게 100이면 여기는 0이고 중간은 두 개를 더하면 100이 되게 돼 있어요.
A가 90이면 B가 10이 되는 거고, A가 80이면 B가 20인 거고, A가 50일 때 B가 50인 거고, 간단하게 보면 이걸 센터에 딱 놓으면은 지금 A와 B가 50대 50으로 섞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믹스고, 스위치에 이거를 페이더로 하지 않고 오토 트랜지션을 하면 버튼이 저거로 작동을 자기가 해줘요. 근데 이 작동을 할 때 이렇게 리니어하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런 곡선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리니어하게 가지 않고 앞부분에 확 가서 뒷부분을 천천히 간다든지, 아니면 천천히 가다가 뒷부분이 확 전환이 된다든지 하는 건 이제 패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위처 세팅에서 리니어로 할 거냐 커브로 할 거냐를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 화면 전환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가지 않고 확 가서 천천히 간다든지, 아니면 천천히 왔다가 끄트머리에 확 간다든지, 이거는 이제 사람들 기호에 따라서 설정을 하는데,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특별한 다른 목적이 있지 않으면 그냥 리니어를 씁니다. 대부분 내가 손으로 해도 그냥 이렇게 가지, 이거를 갔다가 멈췄다가 뭐 천천히 간다든지, 아니면 뭐 천천히 가다가 끄트머리만 확 간다든지 이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리니어하게 갑니다. 손으로 하는 기능 중에서 쇼 같은 경우 할 때, 노래를 누군가가 할 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빠른 템포의 음악 말고 좀 루즈한 템포의 발라드 같은 거를 할 때는 풀샷과 크로즈업을 두 개를 같이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디졸브 하면 넘어가서 홀드해서 두 개를 한참 같이 보여주다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손으로 해야 되는 거고, 예로는 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이제 뭐 이런 리니어 타입도 아니고 커브 타입도 아니고 손으로 하는 손맛 타입이죠. 그런 거는. 그런 믹스는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데, 그 믹스에 또 다른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누가 제일 먼저 그 짓을 했냐면은 소니가 제일 먼저 그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니 일본 제품의 특징이 어떤 기본 기능이 있으면 이 기본 기능에 변화를 좀 주기 시작을 해서, 그 변화를 가지고 다른 오리지널 장비들보다 우리 거가 다 낫다라는 그런 차별화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슈퍼믹스라는 건데, 슈퍼믹스는 이게 일반 믹스예요. 이게 슈퍼믹스입니다.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중간에 하이라이트 같이 끼어지죠? 근데 이거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요 곡선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요. A에서 B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B가 10% 들어오면은 A가 90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 A는 계속 100으로 유지하고 있어. 언제까지? B가 100이 될 때까지. 그래서 요 맥시멈에서는 A도 100이고 B도 100이에요. 그럼 전체가 200이 돼서, 200이 되면은 영상은 200만큼 더 밝아지는 게 아니라 클립이 돼. 클립이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화면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전체 밝기가 이 영상 실험과 감당할 수 있는, 이걸 보면 이제 지금 이게 클립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클립이 많이 되면 다 화이트로 바뀌어요. 어떤 색이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도 지금 밝은 게 사실은 많지 않고, 얘도 밝은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맥시멈 부분이 이 정도밖에 안 밝지만, 더 밝은 게 많은 화면끼리 이 기능을 하게 되면 완전히 화이트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슈퍼믹스라고 하는데, 이 슈퍼믹스는 소니 거에만 기본 기능으로 아예 버튼이 할당되어 있어요. 나머지 스위처도 자기가 원하면 이걸 만들어 쓸 수는 있어. 만들어 쓸 수는 있지만 소니처럼 기본 기능으로 제공하지는 않아요. 또 한 가지의 소니만이 갖고 있는 기본이 남이라는 NAM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NAM은 Non-Edited Mix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믹스라고 하면 섞이는 건데 섞이지 않는 믹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걸 해보면 이제 효과를 보면 표현 금방 느낌이 있을 텐데,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이제 내가 한번 더 다른 데서 이걸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어디가 바뀌었어요? 가장 어두운데. 가장 어두운데. 화면의 가장 오른쪽이 아니에요. 가장 어두운데. 이 화면에 가장 어두운 데는 어디야? 저 위에 있는 저 뭐 팔 같은 뭐 조금 빠져나온 거에 중간이 가장 어둡죠? 얘는 거기부터 바뀌어요. 고기부터 바뀌어요.
화면의 가장 어두운 데부터 그 다음 어두운 데로 차츰 바꾸는 방법이 NAM, NAM이라고 이야기하는 Non-Additive Mix인데 이것도 소니에만 있어요. 다른 메이커의 스위처로도 이 기능을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만들어 쓸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소니만 이거를 아예 그 버튼을 하나 할당을 해서 꺼내놨어 바깥에다가. 그래서 쓰는 사람,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거를 쓰기에는 훨씬 좋지. 내가 뭘 만들어서 뭐 저장을 해서 부를 필요도 없이 그냥 버튼만 누르면 이게 되니까.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보면 이거 멋있는데 괜찮은데,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런 걸수록 늘상 일상적인 프로그램에서 계속 쓰는 거에는 적당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멋있는데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쓰면은 이제 익숙해지면 짜증내고 식상해지기 때문에 저거는 특별한 경우에 한두 번 쓰고 말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레귤러한 루틴한 프로그램을 쭉 가는 상황에서는 저거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죠. 아주 한 번 정도 코너가 한 번 넘어갈 때 한 번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 한 번 정도 쓴다든지 그 정도로 쓰는 게 적당할 텐데 굳이 쓰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저거를 실제 생방송에서 라이브에서 나무를 쓴다든가 슈퍼맥스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효과는 그 제작 프로그램에서 또 임팩트를 줄 때 고민하다가 쓰자 말자 고민하다가 선택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생방송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는 정리를 하지 않았지만 소니 제품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 DME 와이퍼가 있습니다. 지금 요 와이퍼하고 요 와이퍼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화면을 그냥 화면이 갈라지죠. 그냥 A도 B도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세로 줄이 A, B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면은 얘는 화면이 밀고 들어오죠. 이 화면 자체를 옮기려면은 화면 자체를 지금 위치를 옮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화면 자체의 위치를 옮기려면은 DVE 그 디지털 비디오 이펙터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이펙터가 있어야 저걸 할 수 있고 지금 이런 와이퍼에서 이 와이퍼 번호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파워를 키면은 1번이 세팅이 돼 있고 내가 24번으로 바꾸면 이제 이게 원으로 바뀌고 뭐 17번으로 바꾸면 좌우로 벌어지는 걸로 바뀌는데 요 DME 와이프도 똑같이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번호를 내가 바꾸면 여기 이 중에는 이제 3D 트랜지션도 있는데 3D로 하게 되면은 뭐 날아가기도 하고 이런 거를 소니가 제일 먼저 이 짓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메이커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는 스위처가 꽤 많이 있는데 이 기능들도 실제로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뉴스 TV는 이 기능을 안 쓰더라도 다른 또 어떤 방송사에서는 이 기능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런 기능들이 지금 얘기한 DME 녹화 때 한 프로그램에서 쓰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사진 전환할 때 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써여 있는 박스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거를 우리가 외울 수가 다 외우기가 힘드니까 그룹별로 이름을 지어놨어요. 이건 프레임 IO, 프레임 인, 프레임 아웃이거든요. 프레임 인 옆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 프레임 인, 프레임 아웃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놨고 스파클러 하면 이게 깨지는 거야 이거는. 화면이 이렇게 깨지는 모양새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리플 이걸 웨이브 리플 이건 이제 물결 치는 걸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캐릭터 트레이 이건 꼬리 달고 들어오는 거 이건 이제 자막에서 이제 많이 쓰는데 이거를 자막을 이렇게 쓰면은 이제 꼬리 다는 식으로 이렇게 뭐 한다든지 페이스턴 아웃 페이스턴 같으면 이제 화면이 전체로 페이스턴으로 돼서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건 이제 옆으로 되게 되겠죠. 옆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한쪽 위로 올라간다든지 이것도 더 효과를 더 잘 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라이팅 효과를 줘서 이쪽에 라이팅을 주고 요 뒤로는 섀도우를 주고 하는 기능을 표현하면 좀 더 저게 입체적으로 살아나는데 그 기능도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쓸 줄을 몰라서 지금 못 쓰는 거고, 여하튼간에 이런 기능들은 기본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소니 스위처에서는 이 기능이 거의 다 있으니까. 하지만 소니 스위처가 아닌 스위처에는 이런 기능이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기본 기능은 아닙니다. 기본 기능은 아니지만 조금은 변형된 기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키예요. 키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화면 위에 또 다른 화면을, 또 다른 영상을 더블 익스포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중 노출을 하는 겁니다. 촬영할 때 이중 노출이라는 거, 카메라에서, 스틸 카메라에서 말하는 이중 노출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데, 이 화면 하나의 노출이라고 본다면 또 다른 화면을 위에다 또 얹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키는 내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근데 지금 김태 씨 말고는 설명을 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키는 개념을 정확하게 잘 가지고 있어야 어떤 스위처를 쓰던 어떤 메이커의 스위처를 쓰던 뭐 어떤 상황에서 뭘 하던 자기가 원하는 거를 혼란 없이 잘 수행할 수가 있는데, 키는 백그라운드, 이걸 백그라운드라고 한다면은 백그라운드 위에 내가 원하는 어떠한 영상을 얻는 건데, 얻는 방법은 키라는 말을 쓰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기 소니 스위처는 쇼 키라는 기능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내가 이쪽에 N1 해서 예를 들면 T1 넣고 뭐 쇼키 블랙 PP에서 지금 내가 지금 저거를 요 자막을 얹었는데, 이걸 쇼키로 하면 키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저런 블랙 앤 화이트 신호가 키 신호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키 시그널. 저 키 신호를 가지고 이 백그라운드에다가 이 자막을 얹어서, 이 자막은 자막기에서 내주는 영상은 그레이 바탕에 하얀 박스를 놓고 그 위에 글자를 얹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만들고 동시에 보내주는 신호가 이 신호를 보내줍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키. 조금 전에 내가 보여준 거는,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스위처에서 쓰고 있는 거고, 스위처에서 쓴다는 얘기는 스위처가 재가공한 거예요. 저거는 스위처가 재가공한 거고,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 이 화면에 있는 거는 자막기가 내보내주고 있는 신호예요. 제대로 된, 그러니까 그대로 써도 되는 거를 내보내주죠. 자막기 같은 경우에는. 이 키 신호를 가지고 이 백그라운드에다가 아까 저 신호를 얹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데, 영상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저 신호의 블랙 앤 화이트를 가지고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세요. 이거를 하나의 그 종이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레이어 밑에, 요 레이어 밑에 이놈을 깔아 놓습니다. 요거를. 이게 위에 있어요. 이게 위에 있습니다. 이게 위에 있고, 요 밑에 얘가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요 놈을 요 신호로 빵꾸를 뚫어요. 화이트 부분만. 빵꾸를 뚫으면 요거 밑에 있는 요게 보이겠지.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이거예요. 키라는 개념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는 나중에 조금 있다가 키의 종류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앞에 뭐가 붙었든 간에 키는 무조건 100% 무조건 블랙 앤 화이트 신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블랙 앤 화이트를 가지고 화이트 부분을 선택을 해서 화이트 부분만 밑에 깔려 빵꾸를 뚫어내면은 밑에 있는 그 필 신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필 신호가 보여지게 되는 거고, 개념이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가 필이거든요. 키 시그널, 필 시그널인데, 그 이유가 키로 빵꾸를 뜨면 필 신호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키와 필이에요. 지금 요 키에서
요 블랙 앤 화이트를 가지고 빵꾸를 뚫었는데 이 빵꾸를 반대로 뚫어라. 인버트. 빵꾸를 그러니까 화이트를 뚫지 말고 블랙을 뚫어라 그러면 블랙 부분만 해서 보이는 그레이는 애초에 자막기가 내주고 있는 화면에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 이외의 부분이 되겠지. 이거는 이제 요 인버터 신호는 특별한 경우에는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다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특별히 쓸 일은 없어. 중요한 거는 내가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키는 무조건 블랙 앤 화이트 신호가 외부에서 들어오던 스위처가 만들어내던 어떤 식으로든지 이 블랙 앤 화이트 신호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서 저거를 이용해서 빵꾸를 뚫어야만 그 뒤에 있는 필 신호가 보이는 거다. 개념이. 키라는 거는 그런데 키를 실제로 쓸 때는 여기에 보면 이게 윗줄이 키 타입입니다. 키 타입 중에서 오른쪽에 이제 하나 둘 세 개는 잊어버리세요. 이건 지워버려도 돼요. 내 머릿속에 없어져도 돼. 소니에만 있고 뭐 딴 데 뭐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앞에 있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세 가지가 루미넌스, 그 다음 게 리니어, 그 다음 게 크로마입니다. 루미넌스는 뭐고 리니어는 뭐고 크로마는 뭐냐면은 이 세 가지 다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블랙 앤 화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쓰는 거예요. 쓰는 건데 루미넌스 키는 화면 자체, 화면이 갖고 있는, 화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내가 키를 얹겠다고 작정을 했을 때 올라가는 키가 이거죠. 이 화면에 밝기 신호만을 가지고 내가 키를 쓰겠다 라고 한다면은 루미넌스 신호 키를 뽑는 겁니다. 또는 이거에 요 신호에 키 신호에 밝기 신호만 가지고 쓰겠다. 밝기 신호를 안 쓰는 것도 있나요?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 밝기 신호라는 거는 블랙과 화이트만 존재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알겠지만 요 백을 얘를 반투명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카메라 요 백을 흰색을 반투명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투명은 이 키 신호가 어떻게 표현될까? 반투명은 회색으로 표현됩니다. 회색이 화이트에 가까울수록 진해지고 블랙에 가까울수록 반투명도가 높아져요.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 신호의 밝기에 따라서 투명도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게 리니어 키고, 루미넌스 키는 그 중에 어느 구간을 딱 잘라서 그 위는 쓰고 아래를 안 쓰고, 가장 어두운 게 100이고 가장 밝은 게 100이라, 가장 어두운 게 0이고 가장 밝은 게 100이라고 한다면은 50% 뭐 한 30에서 60까지의 그레이 그 차트가 있다 라고 하면은 세팅에 따라서 50에 딱 끊어가지고 50 이상은 내가 키로 써서 빵꾸를 내고 50 아래는 안 쓰고 블랙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50 이상은 51부터는 내가 화이트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아니면 60 이상은 61부터는, 아니면 뭐 31부터는 내 마음대로 구간의 기준선을 정할 수가 있어요. 루미넌스 키에서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조금 재밌는 가정을 한다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가장 밝은 건 이 화이트고, 네. 그 다음에 이 그레이고, 이 블랙들이 레드나 블랙이 그 다음에 밝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화이트까지, 그레이까지만 선택을 하겠다. 이게 실제로 그렇지 않겠지만 100이고 50이고 이게 뭐 1, 2, 3이고 얘는 한 10, 20이다. 그럼 내가 30까지 딱 끊어서 30 이상은 취하고 30 이하는 버린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얘하고 똑같이 취급이 되겠죠. 글자만 남는. 그럼 글자만 남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걸 이게 키는 밝은 거를 취하고 어두운 거를 버리는 건데, 그걸 내가 인버트 하게 되면 이제 반대로 밝은 거를 버리고 어두운 부분에서 요것만 선택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저 글자만 빼낼 수가 있어요.
저는. 근데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훌륭한 C가 여기 있기 때문에 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그 키가 없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특히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은 어느 행사를 하는데 제목이 있는데 나한테 키가 없어, 로고가 없어. 화면에 카메라로 그걸 잡어. 그러면 그 글자가 하얀색으로 돼 있고, 다행히 그 주변이 검은색이면은 그거를 루미넌스 밝기로 해가지고 글자만 따서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지. 뭐 그런 경우 쓸 수, 그 일반적이지 않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루미넌스 키하고 그 리니어 키는 똑같이 결과적으로 블랙 화이트를 만드는 거는 똑같이 만드는 건데 리니어 키는 중간에 그레이 부분이 투명도로 결정한다면은 루미넌스 키는 투명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취할 부분과 버릴 부분의 경계선을 정하는 거다.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루미넌스 키와 그 리니어 키의 차이인 거고, 둘 다 결국은 밝기로 선택을 합니다. 밝기로 키 신호가 만들어져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신호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저기서 이미 만들어 주고 있죠. 저렇게 외부에서 키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익스터널 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부에서 온다는 건 스위처가 봤을 때 외부에서 키 신호가 들어와. 누군가가 나한테 키 신호를 제공을 해줘. 그럼 나는 인터널이고 쟤네는 외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스위처가 봤을 때 저거는 익스터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익스터널 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외부에서 키가 들어오면 그 키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키가 없으면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근데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또 지금 내가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쓰는 방법을 설명한 거고. 근데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만들어내는 방법도 밝기 신호로 만들어내는 게 있고 색 신호로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밝기 신호로 만들어내는 거에 대표적인 걸 한번 그 테스트를 해볼까요? 그냥 하면 이 카메라 3번에다가 3번의 1, 2, 3가 좀 채널 23이라는 게 약간이지만 차이가 있나?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저런 이제 흰 글자가 저런 거 이제 잘 보이죠? 지금 내가 카메라 5를 카메라 3 위에다 얹었어. 저거에 밝은 부분만 내가 취하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스위처를 잘 쓸 줄을 몰라서 제대로 한 번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면 이걸 셀프 키로 해서 이게 셀프 키로 하고 그러면 범위 설정.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하면은 조금만 걸러지죠. 저거만 걸러서 위에는 뭐 이렇게 클립에서 잘라낸다든지 하면은 그러면 저 부분만 밝기로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요게 밝기로 피사체의 밝기에서 내가 키 신호를 만들어낸 겁니다. 똑같이 이걸 리니어 키에서도 할 수 있어요. 리니어 키에서 똑같이 밝기로 가지고 루미넌스 키만 밝기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리니어 키도 밝기로 설정하는데, 리니어 키는 이게 반투명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 뿐인 거고, 루미넌스 키는 그게 경계를 내가 정하는 역할을, 경계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실제로 겉으로 보이긴 굉장히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이제 크로마키인데, 크로마키는 밝기로 정하지 않고 뭐로 정한다? 우리가 매일 쓰고 있잖아. 색깔 가지고 정한다. 이제 색깔, 우리는 크로마백을 녹색으로 쓰고 있는데, 녹색을 선택을 해서 그 녹색을 지워버리고 녹색에 다른 거를 채운다 이거지. 그렇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여기 좀 적당한 화면이 마디4, 이 화면 하늘이 파래. 지금보다 훨씬 더 파래. 하늘만 파랗고 나머지는 다 흑백으로. VCR 오는 것이죠. 하늘만 파랗고 나머지는 다 흑백으로.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크로마키에서 하늘만 선택을 해서 하늘의 색깔만 선택을 하고 해서 하늘 색깔만 남겨놓고, 아니면 인물이 있으면 인물에 루즈를 빨간 걸 발라서 빨간 루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흑백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크로마키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라이브로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잘 안 해. 위험하니까. 파고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하튼 크로마키는 그런 색 신호로 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이 키3를 크로마키로 설정을 했으면 키3를 얹으면 어떤 모양이든 간에 크로마키로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 오토 셀렉트가 분명히 오토 셀렉트가 아니라 이거 오토 키가 어디지? 있는데 설정할 때 잡아줄 때 쓰는데. 저걸로 많이 했다. 저 우리 울티로 할 때는 네. 저거 범위 설정하고 하는 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십자가 표시 나와서 어디를 중심으로 할지. 나도 모르겠다. 내가 지금 이거 뭐냐 어디인지 몰라서 그런데 내가 설정을 색깔 특정 색을 지정을 딱 하면은 그 지정 색만 뿅 사라져서 거기에 이제 딴 게 나오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혼란이 만들어지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는 거는 이 신호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M1에 이걸로 한번 보여주시죠. 저거 날씨 기존에 쓰는 걸로. M2에 뭐가 있어? 날씨 기존에 쓰는 거 초록색으로 해놓은 거에서 어차피 저거 카메라 5로 하면 초록색 부분이 빠질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색깔을 등록 안 해도 키 신호를 5로 주시면 그건 내가 지금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요 블랙 앤 화이트를 만들어내는 거가 목적인 거고 키잉을 한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블랙 앤 화이트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자막기 같이 자기가 키 신호를 만들어서 주는 경우에는 그놈의 키가 저기 있다라고 얘한테 인정만 해주면 얘가 불필요한 세팅을 하지 않고 받아서 그냥 해. 이게 훨씬 좋죠, 그게. 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은 스위처에는 애초에 처음에 입력을 할 때 세팅 처음에 스위처로 사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있는 버튼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1번 1번 소스는 뭐고 2번 소스는 뭐고 지금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스위처의 본체에 있는 BNC 커넥터에 1번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거는 카메라 1이라는 놈이 들어가 있어요. 카메라 1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카메라 1 출력을 케이블 끌어다가 스위처 1번에다 물린 거야. 그런데 여기 딱 보면은 (23번이) 22번이 로우 CG야. 자막기에 로우 CG 하단 자막 넣는 출력을 BNC로 끌어다가 스위치에 22번에다 넣은 거예요. 22번에다 넣는데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건 풀 CG네. 여기 어디 로우 CG가 로우 CG가 여기 있는데 로우 CG 같은 경우에는 지 짝인 키가 있다. 키는 몇 번이냐? 23번이다. 23번. 스위처에 23번으로 들어온 놈이 22번의 키다. 라고 얘한테 지정을 해놔, 아예. 그러면 내가 키소스, 그러니까 키소스라고 얘기할 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요 신호도 키소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헷갈리지 않게 해서 이건 키 시그널이라고 표현을 하고, 키소스라고 하면은 얹어지는 그놈을 이제 키소스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이 각각의 키소스별로 자기 키 시그널을 페어를 정해 놓으면은 내가 이게 지금 키 3인데 키 3번 키에다가 로우 CG를 선택을 하면은 자동으로 지가 이 23번을 찾아서 그놈으로 키잉 작업을 자기가 해버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특별한 기능을 수행을 하지 않고 손짓을 하지 않고 바로바로 그 역할을 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겠지. 예전에 그런 기능이 스위치에서 제공하지 않을 때는 키소스 바꿀 때마다 내가 짝이 있으면 이 짝이 뭐고 찾아서 매칭을 다 시켜줬어야 되는데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디지털 되면서 좋아진 것 중에 한 개인데 그 해놓으면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요대로 수행이 되니까. 그런데 눈치가 있는 사람은 혹시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키소스가 별도로 있는 것들은 이렇게 짝을 지어줘. 짝을 지어주는데 키소스가 없는 것들 카메라 1번 같은 경우는 화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화이트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카메라 2번도 화이트고 내가 지금 카메라 3에다가 카메라 2를 키를 얹어서 이거 아까처럼 여기서 컷을 하지 않고 키로 넣게 되면은 이게 올라오는 이유가 짝이 화이트로 세팅을 해 놓은 거야. 화이트는 기본적으로 키에서 화이트는 취하는 영상, 블랙은 버리는 영상. 그래서 풀 화이트를 얘 짝으로 해 놓으면은 자동으로 전체를 다 취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반투명으로 된 이유는 키 타입이 정확하게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이제 뭐냐 제대로 된 풀 영상이 그대로 다 올라와 있잖아. 이거를 제 짝으로 쓸 거냐 정해져 있는 짝으로 쓰는 거가 이제 오토인 것이고 정해져 있지만 나는 그렇게 안 쓰겠다. 그렇게 안 쓰고 내 걸로 그냥 쓸래요. 여기 아마 오토 셀렉트가 아마 그거를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저 짝이 화이트라는 거. 근데 이게 셀프라고 얘기하면은 정해져 있는 짝이 있던 없던 난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뭘 써? 내가 알아서 밝기를 가지고 이게 지금 맞아? 아니지? 지금 키 1을 내가 지금 만지고 있었어. 키 1 뭐가 만져져 있으니까 이따 파일 리콜 꼭 해서 써요. 이거 보면 빠지는 모양새가 밝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지금 밝기에 따라서 루미너스 키로 지금 키를 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영상의 밝기 올라가는 영상이 요겁니다. 요게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해볼까? 반대로 하면 조금 더 표가 더 잘 나겠네. 지금 이거 위에 제일 얹을 겁니다. 얹을 때 자기 밝기만 가지고 하면은 이거 키 세이브가 안 되는구나. 지금 숫자 부분이 조금 밝죠? 딴 데보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지금 이제 숫자만 대충 깬 겁니다. 키 신호를 이렇게 만들어지는 키 신호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취하고 안 취하고의 선택을 뭘로 했냐면은 원래 자기 영상의 밝기에 따라서 이렇게 내 영상의 밝기로 키 신호를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게 셀프 키입니다. 그게 셀프 키인 거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뽑은 거를 키소스는 카메라 3가 키소스예요. 현재 키소스의 영상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빵꾸 뚫은 거는 키잉이고 키 시그널이고 키 신호인 거고 여기를 채워주는 게 필 신호라 그랬죠. 필 신호를 자기 키버스 자기 거로 채울 것이냐 아니면 매트로 채우느냐. 매트로 채운다고 하면은 내가 색깔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쓸 데가 있으니까 만들어 놨겠죠. 요 신호로 빵꾸를 뚫어서 빵꾸를 뚫은 거를 원 그림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임의로 채웁니다. 내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걸로. 이거는 예전에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자막기가 없을 시절에 화면에 자막을 넣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 와요. 사진으로 인쇄를 해와. 인화지에다가 그 검은색의 흰 거를 글씨로 해서 그 글자를 인쇄로 해옵니다. 그럼 그 사진을 카메라가 그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 신호가 스위치에 들어오면 블랙 앤 화이트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 블랙 앤 화이트를 가지고 키를 이렇게 루미너스 키로 만들어서 얹은 다음에 색깔은 뭘로 할까요? 라고 PD한테 물어보면 PD가 저건 빨강색으로 해주세요.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하면 색깔을 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 짓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 자막기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아무도 그 짓을 하지 않지. 여하튼 이렇게 채우는 게 매트 키인 거고, 자기 걸로 채우는 게 자기 뭐 비디오 키. 그러면 키버스. 그러면 키버스로 하면은 자기 영상으로 채우는 거고. 근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 뭐 이거 왜 혼합인데 다른 식으로 여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카메라 2에다가 카메라 3를 키를 얹었는데 키 신호가 이게 아니고, 이 신호를 키 신호로 쓰는 게 아니고 뭐를 키 신호로 쓰고 싶냐면은 요거를 키 신호로 쓰고 싶어. 요거를 밑에까지. 요거를. 그럼 전혀 이제 그 연관이 없는 별개의 신호를 가지고 내가 키 신호를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스플릿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소니 거에서 이게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키를 넣으면 지금 자막기의 키 신호를 가지고 얘를 얹은 거예요. 위치가 이렇게 돼서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 뿐인 거지, 분명히 자막기에서 만들어낸 가지고 저렇게. 이거는 사실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자막이 큰 자막이 막 흘러갈 때 자막 안에 다른 그림을 넣을 때, 혹시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스크롤 자막을 뭐 광복 50주년 쭉 지나가면 그 자막 안에 색깔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옛날 영상 자료 화면을 글자 안에다 채워가지고 쓰는 그런 경우에 쓰는 기능입니다. 그게 스플릿 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별도의 스플릿 기능이라는 지금 표현이 여기에는 없는데, 내가 그 직전까지 얘기한 걸로 그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채우는 거는 필 신호는 자료 화면 영상을 하고, 키 신호는 자막기 신호를 쓰면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짝을 맞추면은 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각각의 따로따로 있는 거를 짝을 지어주는 걸 스플릿 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내가 시간이 안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더 해.